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XRP 코인이 계속적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이 다가오고 있고,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졌는지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또한 제가 또 하나 또 드린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거.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다가 또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이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024원을 찍었어요. 저가는 2,981원. 지금은 3,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내려왔다가 2,90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죠. 3,000원대를 계속 유지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라면 악재가 나왔죠. ETF 연기 그리고 항소심에 대한 연기 결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연기로 인해서 지금 악재라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버텨내고 여기를 버텨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것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고 이런 기대감은 이제는 법으로서 끝나겠다는 얘기죠. 이 항소는 연기가 되었지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가 있죠. 제출해 놓은 서류가 하나 있어요. XRP와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원에 제출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 이거 해제를 요청을 이 제출을 해놨고 여기에 또 벌금까지 이제 벌금 깎아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곧 나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전 시간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1차 때 5월 9일 날 신청하고 이게 5월 15일 날 이게 발표가 났어요. 기각 발표가. 자, 그러면 2차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6월 13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되겠느냐? 이게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 그러면 내일 아니면 19일 아니면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이제 기각일지 뭐 승인일지가 나눠지겠지만 나온다면 한 번 기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기각을 시킬까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이것은 승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승인된다면 이 항소를 연기했던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 해지라고 했죠. 이래야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플은 가치의 상승,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관이 사니까, 기관이 사서 모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거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LUSD, 이 XRP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세계가 흥분을 하고 있고 떠들썩하다. 근데 그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동발 이슈가 너무 커서. 자, 이런 새로 표면화된 문서에 따르면 이 영향이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법이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USD 지원 토큰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지만 이 조항이 채택을 촉진하고 또 유용성을 높이면서 또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제 위치를 개선함으로써 XRP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저명한 암호화폐 연구자 스메케가 이러한 변화를 강조하면서 RLUSD가 이 법을 통과 또 신뢰를 얻고 또 여기에 XRP의 효용성이 높아졌다고를 좀 체크했어요. 이 주장이 이 지니어스 액트의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채택이 촉진하고 또 제도적 정서를 재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서를 발췌했어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인데 여기 좀 또 밑에가 길어요. 근데 이 화면상 잘려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자 이것은 지니어스법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엄격한 준비금 또 감사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또 RLS는 이런 표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런 규칙이 분권화 또 익명성을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게 스매케가 이 공연 문서에 따르면 규정 요소가 RLS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잠재적으로 기간 채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밝혔죠. 30년까지 5천조 달러가 움직일 것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가죠. 미국 국채. 그래서 국채까지도 사용하게 되면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라고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도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게 작용될 것이고 또 여기에 XRP 사용 사례를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 RLUSD는 XRP 원장에서 직접 작동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소액의 XRP 표시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런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각이 되죠.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 이 RLUSD의 활동의 증가와 또 결합되면서 이 풀의 효용성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시사하고 또 XRP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RLUSD가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각이 이루어져요.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 수수료는 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RLUSD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소각된다면 XRP의 이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 지금 보는 XRP의 이 가치도 당연히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게 이 송금 또 해외 결제에서 RLUSD 역할이 XRP 유동성 공급을 위한 가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또 특히 실시간 결제 또 투명성에 대한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 XRP 이런 거고 또 여기에 또 CTO도 한마디 했어요. 이 CTO가 스테이블 코인과 XRP에 대한 유틸리티에 대한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자, 이 리플의 최고 책임자 CTO가 데이비드 슈워츠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증가가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리플이나 XRP 위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추가적이고 또 교차 자산의 유동성 필요성을 강함에 따라서 또 XRP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발언이 CB인사이트 발표한 최근 인터뷰에 나왔고 또 이 기술 분석가 알린 크립토가 트위터에서 슈워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이 아닌 유동성을 더한다라고 나와요. 주요 금융기관의 최근 출시를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으로 이란 리플이 밀려날 수 있냐 이런 질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도움이 된다라고 직접 대답을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지만 이게 다양한 자산과 또 지역 간의 유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변동성이 어려울 때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보다 더 쉽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유동성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혀주면서 JP모건이나 서클이 발행하는 것 스테이블 코인 JP모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에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달러 패킹 코인이 환율 또 지정학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밑에를 좀 보면 이 관할권의 한계는 중립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고 또 슈워츠의 이 지적한 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관할권적인 성격이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는 특히 법적 프레임워크에 구속되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래 상대방은 없다라고 슈워츠가 말을 하면서 이 각각 코인들의 특정 지역에 또 규제 이 시스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파편화로 이어지고 또 따라서 보편화적으로 이 접근 가능한 결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은 또 국경 간의 이 자산 간의 또 이전에 이런 여전히 중립적인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XRP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RP는 모든 걸 다 갖췄다라는 것을 이제 의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XRP 가치가 이 가치가 아니라는 것도 의미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XRP의 역할이 뭐예요? 작은 통화의 수요를 집계하는 달러의 기능에 또 비유했고 이게 이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금 또 중개 통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XRP의 이 상호 운영성이 제한된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에서 유사적
유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보면 관할권이 없는 정산자산으로서의 XRP라고 나와 있죠. 슈와츠가 XRP에 어떻게 지역의 허브 간의 결제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중립적인 게 필요하고 또 여기에 일종의 열린 참여 생태계가 원한다면 관할권이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특정 법적 제도에 따라서 중앙 집중식 기관에 발행하고 통제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달리 지금 XRP는 탈중화 방식으로 작동하는 부분, 따라서 중립성, 속도, 테두리 없는 액세스가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만큼 가장 뛰어난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어떤 코인이다? 바로 이 XRP라는 것을 이 슈워츠까지도 뭐 자기네 회사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 주겠지만, 그만큼 상당한 코인이고, 또 여기에 지금 지저자산의 이 현재 궤적을 수십 개의 스테이블 코인 또 수백 개의 시장을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런 환경에 XRP의 유동성 중앙 집중화하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 단편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XRP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현 단가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완벽한 저점, 저렴하다는 얘기죠. 제일 저렴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가장 낮은 저점에서 자꾸 모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XRP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 악재들이 끼쳐 있어요. 뭐 중동발부터, 중동은 지금 미국이 지금 뛰어든다, 미국이 참전한다는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주목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어 이 이란을 항 뭐 협상 대상도 이젠 아니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항복을 원하고, 아예 지금 이라크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는, 현재 뭐 시장은 이렇게 지금 관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시장이 좌주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연기되었던 ETF나 그리고 이 항소심 연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리플을 만들어낼지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시점에 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 제일 낮은 저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이거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니까요. 우리는 또 미래를 내다봐야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바로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즘 현재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정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들어오시면 또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과 구간을 왜 이렇게 잡아드릴까?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 바로 비중은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확보 무조건 해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은.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까지 하는 거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먼저 이 비중을 나눠서 현금 확보를 왜 해놓느냐. 시장은 늘 이렇게 가죠. 이렇게는 안 갑니다. 항상 쭉 쏘진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나올 때마다 공략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해놨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개수 늘리고 단가 낮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하고 비중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매수는 저점 매수, 매도도 고점 매도. 가장 기본이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이 비중까지 가장 기본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고 와도 충분히 이런 어려운 시장 우리가 수익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금리 결정이 나와 있고, 금리 결정은 동결로 예상이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분 뒤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이 발표예요. 이런 기자회견이 얼마큼 중요한지가 이제는 앞으로 시장 향방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시간에 뭐 어차피 저는 잠도 잘 안 자지만 새벽에 이제는 이 금리 결정부터,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다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좋은 쪽으로 발표가 나다, 아니면 깜짝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어요. 인하가 나온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모든 정보 다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가 바로 팔코인 뉴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